게 알아본 게 그 우유 배달하는 걸 좀 알아봤어요. 우유 배달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우유 보급소에 가서 저 내일 또 우유 배달 제가 할게요 하면 대주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권리금을 내야 돼. 내가 배달한 집수에 따라서 권리금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100가정이면 얼마, 200가정이면 얼마 내고 권리금을 내고 지금 월급 쩌쩌 내는 다음에 권리금이 어디 있어?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 정말 세상에 쉬운 일이 없어. 어쨌든 그때 사표가 수리가 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 아마 지금 제가 그 당시 하던 그 연구 프로젝트가 회사에 중요한 거였기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협박을 주려고 한 건지 어쨌든 중요해서 그런지 넘어갔어요. 몇 개월 뒤에 또 들켜버렸네. 이번엔 누가 찔러버렸어요. 죄송한데요. 딱 회사에 출근했더니 이 과장이 또 대발고 이번에 이제 부장 전문인까지 이제 올라가 본 거야. 너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안 되겠어. 부르더라. 공장실 종이 하나 딱 내놔. 사치서 써. 둘 중에 하나. 너 그거를 그만두던 근거 가지고 그거 계속 하면 직장 사치서 써. 종이 하나 딱 덩그러니 공장장실 혼자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미 우유 배달도 쉽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여전히 빵삼 중이야. 통장에 유치원 둘 다 마다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럼 회사가 내 인생 책임져 줄까? 회사가 내 인생 책임져 줄까? 난 그걸 거기 올인하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요. 회사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하더라고요. 왜 상사들 다 나가고 봤단 말이에요. 그 능력 있고 기여를 많이 하는 그 사람들 다 잘려서 나가는 걸 제가 봤단 말이에요. 아, 회사는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해. 정답 아니야. 두 번째, 그러면 아멘은 내 인생 책임져 줄까? 아멘은 내 인생 책임져 줄까? 라고 질문해봤어요. 내 혼자. 그랬더니 대답이 너만 계속하면 책임져 줄게 라는 거예요. 너만 계속하면 네 인생 책임져 줄게. 저는 여기서 해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겠어 내가? 사직서? 근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에도 사표 수리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넘어갔어. 세 번째 기회가 왔어요. 세 번째는 제가 사직서를 냈어요. 왜냐면 도대체 직장 다니면서 이게 사업을 못 하겠는 거야. 토요일날 이런 세미나 같은 데 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6주 근무였어요. 6일 근무. 6일 근무였기 때문에 토요일날을 안 쉬어. 그러니까 하루 쉬고 하루 안 쉬고 하루 쉬고 안 쉬고. 그때 꼭 하루 안 쉬는 날 미팅이 잡히는 거예요. 첫째 주, 셋째 주 꼭 미팅 잡혔잖아요. 맨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야 돼. 누가 이번 토요일날 누가 돌아갔습니다. 누가 다쳤습니다. 이게 가끔 이제 2번씩 죽여 사람을. 한두 번이지.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플래팅 되기도 했고, 그래서 안 했다 싶어 가지고 사실다 썼어요. 내가 썼어, 이번에.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웃기지 마. 너 못해. 너 안에 뭔가 하라 그러지? 안 돼. 아닙니다.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구박할 때는 언제 뭐 살짝 내는 건지 사기는 어쨌든 그래서 저도 맺힌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님한테 막 맺힌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동안에 구박받고 핀잔받고 막 알지 모르게 똑바로 보면서 인생은 그렇게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회사 정문을 나서면서 외쳤어요. 언제부터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네, 저는 그날부터 진짜 자유인이 돼서 30여 년을 이상을 하고 있어요. 내 인생 책임져 줄 게 뭐죠? 제 파트너 중에 과장님 너 하지 마! 그만둔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회사가 내 인생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 근데 왜 나보고 이래줘라? 저한테 두 가지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심장병 걸릴까봐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놈은 암에만 보면 가슴이 뛰네. 암에 마크만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암에 제품만 보면 가슴이 뛰고, 암에 그 컴플렉션 봐라. 그 당시에 향기라는 게 없었어요. 컴플렉션 봐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 냄새만 뜨면 가슴이 뛰고, 야, 나 이거 심장병 걸리는 거 아니야? 암에 그 당시 그 암의 로고가 지구본으로 돼 있어요. 지금 아니고 지구본 반쪽에 이제 파랗고 빨갛고 이렇게 그것만 보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것도 심장병 걸린 거 아니야? 그 걱정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치아 달아서 나 문드러지는 거 아니야? 한 것까지.
근데 지금 둘 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아멘은 저에게 그런 거였어요. 로고만 봐도 가슴이 뛰고 향기만 봐도 가슴이 뛰고 내 인생을 바꾸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입을 하셨겠지만 저때 이전 사람들은 가입비를 이렇게 했어요. 5만원, 정확히 말하면 49,500원이에요. 49,500원을 내고 비즈 키트를 받아요. 거기 제품 4개가 들어가 있고 거기 회원 가입 신청서가 거기 같이 따라와요. 그걸 써야만 회원 가입이 되는 거야. 물론 3개월에 반복만 하면 전에 돌려주죠. 그래서 이제 49,500원, 5만원을 내고 저는 회원 가입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5만원 그 당시 컸어요. 그 당시에 제가 월급이 60만원이었으니까 5만원 대단히 큰 돈이죠. 5만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어쨌든 제가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쵸? 5만원 투자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5만원 없어도 큰일 안 나는 거예요. 작진 않지만 저는 5만원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50억이 들어갔어요. 나한테 있지도 않지만 사실 50억을 어떻게든 모아서 이거 투자한다 하면 그러므로 이거 망하면 나 50억 날아가고 탈탈탈탈 알것이야. 좀 그렇게 마음. 제가 아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이건 무슨 돈이 있어서 한 거야. 내가 빵빵하면 1년, 3년, 5년, 7년 해도 이건 해야만 되는 거야. 하고만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저는 지금 성공이라는 게 있고 슬플 당한 거 됐어요. 혼자 무덤이 더 중얼거렸죠. 성공해야 되니까. 제가 혼자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했어요. 여러분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 구호, 뭐 군대에서도 근데 해야만 한다는 없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왜냐면 제 인생에 아멘은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야만 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해야만 한다. 그래야 내 운명이 내 인생에 바뀔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종근당은 해야만 한다 안 했었어요. 월급 나오면 돼. 근데 아멘은 해야만 되는. 왜냐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다른 게 없는 거야. 제 스폰서 가셨지만 정확사단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처음 아멘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한국의 최초의 다이아몬드 정성원 다이아몬드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 추천받아서 미국 다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당시에 한국에 나와 있지 않은 제품들 마우스 스프레이 같은 걸 가지고 오시면서 앞으로 한국에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홈미팅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김종국 교사님 알아가지고 이제 저하고 몇 명을 데리고 그 홈미팅 하고 나간 거예요. 뭐 그분이 미국에 갔던 얘기, 여행을 다녀온 얘기 막 하시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사장님은 아내로 얼마의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30, 20, 한 7, 8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이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아내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어떤 그 집 주인, 아주머니에게 질문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면 5천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30여 년 전에 5천만 원은 수원에 집이 미팅이었었는데 수원에서 집 한 채를 살 돈이었어요. 대단히 큰 돈이었죠. 근데 그분은 그 당시에 세제가 20가지가 안 될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5천만 원만 벌면 대단히 큰 거 아닙니까? 5천만 원이 그래서요. 그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얼마나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남자잖아요. 조금 좀 얘기해야 되잖아요. 고민하다가 2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2억 원이면 서울에 집 2채를 살 수 있어요. 지금 월세 전세 사는 사람에게 서울에 있는 집 2채는 대단히 큰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한 달에 1년에 총 수입이 2억이면 돼요. 얼마나 대단해. 그러면서 저는 눈치를 봤어요. 사람들한테 핀잔 먹을까봐. 야, 이게 말이 돼? 2억이 이럴까봐. 그러시군요. 그 질문을 정확히 사장님에게 하는 겁니다. 사장님은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더니 이분이 2조 원이요. 제가 푹 하고 웃었어요. 아니 뭐 나는 크게 말할 줄 몰라서 2억을. 그래도 가당한 얘기를 해야지. 가당한 아닙니까? 난 2억을 얘기하면서도 사람들한테 눈 쳐볼까봐 조마조마해서 2억이었는데 2조 말이 200조라고 하지? 2,000조라고 하네? 왜 2조야? 전 정말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게 아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집주인 아주머니 5천만 원 얘기 때는 아주머니 모르겠어. 지금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2억이라고 얘기한 김기봉은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요. 근데 2조 원이라고 얘기한 정사장님은 크라운 엠버서더예요. 그게 뻥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관점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아멘은 얼마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야. 지금 머리 떠오르는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그 당시에 세지 스무가지밖에 안 될 때 정사장님은 2조라고 얘기하면 100%가 있어요. 물론 뻥이 들어갔죠. 안 들어갔겠습니까? 근데 그거 바라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 어떤 마음으로 아멘을 바라보냐. 우리 김종규 사장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현재 싱킹비에서 가장 오랫동안 김종규 사장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저예요. 백마 부동산에서 지금 온 사람은 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야, 넘어가라. 많이 아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빵삼빵삼 할 때죠. 김종규 사장님 집에서 홈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셨지 않습니까? 미국에 유학 갔을 때니까 이제 유학 시절이니까 좀 그래도 여행 가고 놀러 가는 조금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한 8가정 정도가 이렇게 부부가 모여서 이렇게 미팅을 왔었는데 놀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다 오게 된 거야. 유학을 마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야, 30년 전에 지금처럼 여행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야,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 여행 잘 못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갯돈 모아서 2년 동안 갯돈 모아서 그 돈으로 2년 뒤에 제주도 여행을 가자라고 하고 갯돈을 모은 거 2년 동안 계속. 근데 여행 가기로 한 날이 홈미팅을 하는 날이야. 아니 홈미팅, 우리가 가는 홈미팅. 그때 김종규 사람 핀이 제 기억으로 한 15%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빵상빵상 받고 있고 당연히. 홈미팅이 겹쳤어. 2년 동안 객들 모았어. 만약에 여행을 안 가면 그 돈 나가지 없는 거야. 이때 여러분이라면 그 홈미팅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저도 만약에 제가 홈미팅을 할 때 이럴 때는 여행 제주도 여행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 못하지. 그럼 방법을 찾을 거예요. 날짜를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 네가 진행을 해. 나 갔다 올게. 그리고 여행 갔다서 야 여행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거야. 이거 돈 보이잖아? 그랬을 것 같아. 김종규 사람은 제주도 여행을 포기했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미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내가 앞으로 15%예요. 김종규 사람. 전 세계를 날아다니면서 여행을 한 사람한테 이까 제주도 여행 포기 못한 데서 되겠어? 물론 이건 김종규 사장님 생각이에요. 정은희 사람은 김종규 사장님의 와이프 정은희 사람은 기분 좋겠어요. 성질을 나는 거지. 2년 더 갯돈 먹고 날아간 데다 여행도 못 가는 데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남편 유학까지 갔다 온 남편이 하늘 꼬리 세제나 들고 다니고 신경질 날 수도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면 물이 쾅쾅 소리가 나고 막 그런가. 우리가 그랬어요. 이제 대충 눈치챘어. 사장님 왜 이렇게 미팅 할 때냐 혼자 갔다 오세요. 자 지금부터 김종규 사업 어때요? 전 세계 비행기 타셨지만 200번 300번이 된대. 제주도 여행 이게 뭐냐는 거야. 지구를 2바퀴를 돌았고요. 몇백 국가를 다녔고요. 제주도가 비교가 돼요? 이게 김종규 사장님 바라보는 아멘. 넘어라. 또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홈미팅 하는데 앞으로 우리 집 앞에 그랜저가 줄게 할 거야. 여러분들이 홈미팅 할 때 그랜저 다 타고 올 거야. 제가 픽하고 웃었어요. 저는 800만 원짜리 옥탑방 전세 살고 있었고 그랜저는 고사하고 티코도 없었어요. 기름값도 없었어. 차를 다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처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게 그랜저였으니까 그랜저가 줄별 거래요. 리더들 앞에 사람처럼 뻥치는 거야. 네, 뻥치세요. 나는. 그런데 수년 뒤에 실제로 김종규 사람 집에서 미팅을 했어요. 물론 다이아몬드 미팅이었어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다이아몬드 들으니까 단 이상인가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거 생각났어. 어떤 리더구나. 뭐야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김종규 사람이 우리 집 앞에 그랜저가 질비할 거라 그랬지. 오늘 그게 달성됐네. 그때 저는 맞아. 그리고 그때 제가 타고 갔던 왜 먼저 가냐? 하나만 좀 뒤로 돌려주세요. 제가 탔던 승용차가 에쿠스였어요. T코도 타지 못하고 쩌쩌매야 된 사람이 지금 에쿠스를 타고 김종규 사람 집에서 홈미팅을 하고 있는 거야. 리더 미팅. 그랜저 제일 낮은 거. 그 다음에 BMW 벤츠가 준비했어요.
15%가 했던 얘기예요. 15%가. 근데 그게 이루어졌죠. 그분은 타임머신 타고 미끼리를 갔다 왔나요? 자, 여러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크라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안 보이죠? 몰라요. 믿고 싶지만 안 믿어져요. 김종대 사장님도 안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똑같이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집니다. 네, 잘 아시는 백마동선 사진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 뭡니까 그 줌 카메라 있죠? 그거 들어서 일부러 찍어야 되는 거 그런 사진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날 두 번째가 참석했던 건데 사진을 찍지요. 근데 이 앞에는 이제 김종기 사장하고 종합 사장 두 명이 땄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카메라 그 책상 거치에 걸어놓고 이제 자동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게 찍고 저때 이제 당장에 빵빵빵 한다고 제가 알기로 이때 김종규 사장님도 3%가 안 될 때예요. 초창기니까 93년 11월 말인가 좀 됐었으니까 다 빵상빵상 다 안 될 때예요. 그냥 찍자니까 우리 뭐말 잘 짜니까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 뭔 짓이야? 뭐라고 얘기했으면 앞으로 우리가 성공해서 이게 기념사진 될 거야. 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그 당시에 저는요 플래티넘 가지고 SP 1000만 ppm만 되면 세상 나라가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무슨 성공이야? 근데 지금 이게 오물이 됐죠. 실제 이 중에서 9명 중에 5명이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리테일을 잘하고 후원을 잘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말 좋고 아니야 그런 4명은 다 빠졌어요. 그러지 못한 축에도 못 드는 5명이 더블 다이아몬드 이상 됐어요. 이거를 30년 전에 김용대 대통령은 내다본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내다봤겠습니까? 아멘을 믿었겠지. 아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또 미국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따라한 거예요. 그분들이 봤던 아멘의 모습이에요. 몇 명의 다양도 사회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서울에 살아요. 그 당시에는 AP가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었더라고요. 전화 주면 픽업팀은 밖에는 없어요. 전화 주면 전혀 안 되고 직접 와서 들고 사야만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방배동에 이제 AP 센터가 있었는데 서울에 사는데 부산에 있는 분이 디시드라스 좀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대요. 어떤 리더한테.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서울 사는데 부산에 있는 분이 디시드라스 좀 보내달래요. 저라면 아마 이제 부산에 있는 어떤 리더 소개시켜야 되는데 그분한테 구입을 하고 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전 비행기를 타고 디시다스 한 통을 들고 부산으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디시다스 전달하고 오후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실제 여러분 이게 말이 맞아요? 디시다스 한 통을 전달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이 왕복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부산까지 갔다 오는 게 말이 돼요? 이분은 실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아멘을 세리로 보고 판매 이익금으로 본 게 아니야. 디시다스 하나로 그 부산에 있는 그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아멘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어요. 당연히 이건 큰 문제였어요. 얼마나 어떤 리더분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월 말 30일 날, 31일 날이 중요하죠. 마감을 하니까. 근데 이 31일 날 어떤 분이 자기 파트너들한테 31일 날 마감을 하는 날 아닙니까? 물건 사자마고 돌아가. 내일 사. 되돌려 보낸 거예요. 내일 구매하래. 또 뭔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그 사람의 스폰서가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파트너예요. 이 파트너 얘기하는 겁니다. 파트너가 그다음 31일 날 마지막 날 총 PB가 약 950만 PB예요. 그럼 이제 1000만까지 SP까지 얼마 부족해요? 그럼 이거 파트너들이 안 하면 나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득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게 AP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문 앞에서 자기 파트너 오면 가! 내일 사! 돌려보냈어요. 이게 무슨 시간하는 일이야? 실험이야. 돌려보냈어요.
이 사람이 물건 사는 거. 내일 사. 돌려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사람은 950만 pp인데 이 사람 스폰서가 200만 pp야. 사이드가. BTS를 아시겠지만 이 파트너가 1000만 pp가 되면 SP가 되죠. 네. 이 파트너가 1000만 pp가 되면 스폰서가 SP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200이 아니고 넘거나 400이 돼야 되죠. 근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마당에 400 될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 그럼 이 파트너가 SP가 되면 스폰서는 SP가 못 되죠. 내가 스폰서보다 먼저 SP가 될 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950만에 멈춰 들어가 내사. 그래서 실제로 이거 포기하고 이분은 그 달에 18%를 달성했어. 그리고 당연히 스폰서는 그 달에 SP를 달성했죠. 저는 이 스폰서 얘기를 그 뒤에 들은 바가 없어요. 그 뒤에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이 파트너라는 건 SP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때문에 한 달 미룬 이분 지금 크라운 엠버서더예요. 아멘은요 그런 가치 있는 사업이야. 물건 팔아먹는 장사치가 아니에요. 뚜정이가 아니야. 기준과 의의와 정의가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만들어가는 게 아멘 사업이야. 사실 이 사람들 950만원 얼마나 SP가 되고 싶겠어요. 제가 혼자 밤에 꿈에서 얼마나 SP가 되는 꿈을 많이 꿀게요. 얼마나 간절해. 여러 번 몇 번 대봤다면 그건 단단 미뤄도 되는데 처음 되는 SP가 얼마나 부르고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근데 내 스폰서보다 내가 먼저 했을 때는 자 그런 사람들이 성공자가 됐어요. 근데 성공자만 있느냐? 땀에 한번 하다 보니까 그만둔 사람도 꽤 많아요. 그 이유도 뭐냐? 실제 얘기입니다. 제 파트너 얘기예요. 어느 날 몇 명 안 되는 파트너 중에 암의 사람을 그만두는데요. 왜 그만두었더니 야 암에 비누 잘랐어야 되잖아. 비누 시중에 보면 비누가 예쁘게 나와있죠? 근데 우리는 세 개를 잘랐으니까 자르면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만둔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시중에 비누는 낱개로 다 포장되니까 좋은데 아무도 잘랐어야 되는 것 때문에 싫대요. 그래서 암회사를 그만둔대요. 실제 그만뒀어요. 이분에게는 암회가 뭘까요? 암회 알아듣기는 합니까? 어떤 분은요 스폰서가 열심히 안 해서 그만둬.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스폰서가 맨날 미팅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그때는 안 해.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회사에서 자기 과장 열심히 일 안 한다고 난 회사 그만둔다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근데 암회사 스폰서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사람 나름이니까. 근데 스폰서 열심히 한다고 지가 그만둔대. 사라졌어요. 그분에게 암회는 뭘까요? 직장만도 못한 거지. 직장만도 못한 거야. 어떤 분은 파트너가 그만둬서 암회사가 안 해. 그나마 한 명밖에 없어서 파트너가 그만둘대요. 나는 못했대요. 아니 회사에서 자기 부하 직원 회사 그만두면 지들 그만두나? 아니잖아요. 근데 하면 파트너 그만둬서 지들 그만둬. 이분이 안 매운 거예요. 직접만도 못한 거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이아몬드 되겠어요? 부자가 되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메라 하다 그만둔 사람들 다이아몬드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이아몬드 되면 안 될 정신머리를 갖고 있어. 부자가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따위 정신으로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천만 일을 벌어. 그런 사람들 돈 벌면 사회가 문제가 되죠. 세상이 왜 문제예요? 돈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져서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면 좋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세상이 좋아지지.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그만둔 사람은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 꼬라지가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지. 괜히 그러네. 어떤 분은요 그만둔대요. 왜 그만둬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형제 그룹인데 같이 거의 같은 시기에 암행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쟤는 SP가 되는데 나는 SP가 안 돼서 쪽팔려서 그만둔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얘기야. 그러면 전년 수백 번 더 그만뒀어야 돼요. 빵상하면서 얼마나 복 터졌겠어요. 남 다 무대 올라가는 몸이고. 근데 그게 남들이 핀 빨리 올라가서 성공에 나가는 게 내가 그만둘 이유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아요. 이분이 암행은 뭘까요? 장난하는 거지 장난.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잘난 척해. 잘난 척 해야지. 사람들 쉬워요? 그걸 다이아몬드 됐으면 드레스 폼내 잘난 척 좀 하는 게 뭐가? 마치
얼마 전에 한참 시끄러웠죠. 의사들 뭐 파업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막 이랬죠. 아 그게 왜 배가 아파요?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기 분들 1분만 빼고 대부분 의대 못 갔죠? 왜 못 갔어요? 공부 못해서. 걔네보다 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의대 들어가서 학교 4년 안 6년 안 했죠? 죽으라고. 그죠? 우리도 공부 더 많이 했죠? 그 사람들 죽은 시체 막 가라고 해부하죠? 끔찍하지 않아요? 그 우리 해요? 구역지 나가서 못하잖아. 그리고 인턴, 레지던트 몇 년을 일해요? 그때 300만, 200만 법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겨우 의사 자격증 찍었다 가지고 그때 좀 돈을 벌어. 그게 왜 배가 아픈단 말이야. 그게 왜 배가 아파. 우리 그만큼 일 안 했잖아. 노력 안 했잖아. 그 잘하는 사람이 잘난 척 좀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물론 잘난 척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게 이제 우리 프로모션 내기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왜 배가 아프게 사회주의 사고가 많아서 그런다. 어떤 사람은요, 스폰서가 나보다 내 파트너 더 좋아해서 싫어서 그만두고. 뭔 소리야, 이게. 아, 내 스폰서가 내 땅을 좋아하면 너무 좋지. 안 그래요? 아, 그럼 내가 편하게 되잖아. 내가 신경 안 쓰고 내가 다 보면 되잖아. 그럼 내 스폰서가 내 땅을 좋아한다고 자기가 그만두네. 이런 파고 같은 얘기가 어딨어. 이게 웃지만 실제 있는 얘기 많아요. 왜 그만둘 얘기냐 말이야. 미팅에 자꾸 나오라고 독촉해서 그만두잖아. 참 기분이 많아. 이유가 많아. 아니 회사에서 출근해 월급 주게 그런데 그런다고 나 싫어 그만둬? 아니잖아. 어떤 분요? 공기업의 과장인데 과장 오래 하려고 아메리카를 그만둬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과장을 그만둘 것 같아서 싫어해 싫어. 다이아몬드가 되면 아무리 봐도 공기업 과장은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난 공기업 과장 오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메리카 그만두는데 다이아몬드 안 되고 웃기는 얘기 웃기는 얘기. 정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메리카 동생 참 인생을 참 많이 했어요. 별의별 사람들 별의별 그만둔 사람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뒀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아요? 바보같이 뜻하지 하지 마. 아닙니까? 아, 또 이게 얼마 끝나가지고. 자, 이분들은 어떤 자세로 아멘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날뻔 바로 장사를 겁니다. 아닙니까? 김정규 사람이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걸 가졌겠어요? 정학 사람이, 김학수 사람이, 김일 사람이 이런 생각이었으면 성공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린 아니죠. 정리합니다. 아멘은 저에게, 김기범에게 날뿐바로 장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뿐인 내 운명을 바꿀 계획입니다. 동물당, 연구원 나쁘지 않아요. 대단 승리까지 못해도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어. 근데 그건 내 인생을 보호하지 못해요. 아멘은 내 운명을 바꿔요. 내 인생의 유일한, 내 인생의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 그걸 다행히도 30대 초반에 알아서 내 운명을 바꿔 주는 길이 열렸던 거야. 축복인 거죠. 만약에 제가 운이 좋다면 그거예요. 여러분보다 일찍 아멘을 만나는 거. 일찍 아멘을 만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도 30년 전에 아멘을 만났으면 다음부터 특허하면 됐을 텐데 그건 제 고에 반대예요. 지금도 다음부터 못 되면요. 30년 전에는 수백 번도 그만뒀어요. 매국노 소리 들었어요. 저는 저희들은. 아멘 때문에 매국노 소리 들었어요. 웃기는 얘기지만. 아멘의 정감이 지금의 10배는 더 셌어요. 그랬던 제가 빵삼을 하던 김기범이 다이아몬드가 됐고 트리플 다이아몬드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크라운 장에 가고 있죠. 읽어볼까요? 아멘은 좋은 사람이 아니야. 큰 사람이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내 하나뿐인 운명을 바꿀 유일한 최후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에게는 아멘이 그런 아멘이었어요. 지금 그런 거에 비하면 트리플 다이아몬드 빨리 벗어나야 크라운 가야 되죠. 질문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일인가요? 여러분에게 아멘은 어떤 일이에요?
비늘 잘라 쓰는 거 싫어서 그만두는 사람이 돼요? 아니면 제주도 여행까지 포기하면서 아멘 미팅을 하는 사직서까지 강의 받으면서도 내 신념을 굽히지 않는 어떤 쪽으로 선택하나요? 그게 자세예요. 내가 아멘을 바라보는 자세. 성공은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해요. 성공은 아멘을 바라보는 자세가 모든 걸 결정해요. 능력, 파워, 말재주, 인맥 아니요. 내가 이 일을 내 인생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보느냐가 여러분의 운명과 성공 결정이에요. 오늘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면 될까요? 어떤 생각으로? 그게 여러분의 성공 결정이 될 겁니다. 파이팅!